안녕하세요. 프로 엔잡러 메리 아빈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좀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영상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숙지를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이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신의 습관을 버리고 최대한 고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업 되게 예의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요즘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겠죠. 첫 번째로 지금의 임금, 지금의 월급이나 이런 게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금 회사에 다니면 이 회사에서 나의 능력이 커질지 전혀 모르겠어서, 나의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역량을 이 회사에서 키워주지 못한다, 나는 이 틀 안에 갇혀있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자면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안 나왔다? 그럼 여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번 달에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고치고 수정해서 다음 달에 매출이 잘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출이 안 나왔어?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은 사업을 하기 전에 나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겠다고,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들. 자신감이 부족하면 사업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지, 나는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연매출 1억을 만들 수 있을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는데도 못 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엔 꼭 매출을 3천만 원, 4천만 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더 자신감을 갖고, 나는 3천 원 올릴 수 있어, 왜 못 올려? 이렇게 하면 3천 원은 오르겠지, 이벤트를 이렇게 해서, 아니면 광고비를 이만큼을 써서 매출을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강단 있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 부지런하지 않다는 건 사업이나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는 내가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사업을 해야 되죠. 쇼핑몰을 한다는 가정하에 인터넷 쇼핑몰은 아침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사회삼촌들께서 물건을 갖다 주시고 우리가 그 물건을 빨리 패킹하고 고객님께 발송을 해야 고객님이 여기 쇼핑몰 배송 빠르다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지런하다는 건 무조건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점심에 시작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밤에 시작하는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워킹타임 내에서는 무조건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남 탓을 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많습니다. 내가 파는 옷이 내 눈엔 예쁘고 우리 직원들 눈엔 예쁜데 왜 고객님들은 안 사지? 유행이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초반에 그랬습니다. 근데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물건이 안 팔리는 것은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은 시작함에 있어서 모든 잘못, 모든 리스크, 모든 문제는 전부 사장 탓입니다. 사장이 떠안고 가야 돼요. 직원이 잘못했다? 그럼 사장이 사죄를 해야 되고, 물건의 배송이 잘못 나갔다? 그래도 내 탓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장의 숙명이에요. 끝도 없이 남 탓을 하게 되면 내 잘못도 나중에는 남에게 미루는 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리스크가 생기건 무슨 문제가 생기건 뭐가 잘못이 되었건 모두 다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물건이 안 팔리는 경우에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안 팔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조금 더 성장을 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직원들에게만 푸시를 한다던가 고객님들 탓을 한다던가 시스템 탓을 한다던가 유행 탓을 한다던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돈이 안 벌려, 그리고 나는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 거야. 나는 문제가 없어. 자금이 없어서 그래. 나도 돈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당연히 잘 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뭐 가족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저 70만 원으로 연매출 10억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도움 받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 왜냐면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우리 부모님 성격이 이래서 나도 이렇게 태어났어. 나도 이렇게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럼 본인이 고치시면 되잖아요. 5번째로는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업에는 계획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이만큼의 지출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이 정도의 경비 지출이 필요하겠다 라는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필요해요. 이번 달에는 뭐 경비로 200만 원 썼으니까 다음 달에는 경비를 한 150만 원만 써볼까 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일본으로 진출을 할 계획이니까 경비를 한 700만 원까지는 올려보자 라던가, 이런 계획이 필요한데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무작정 다음 달에는 일본 쇼핑몰 오픈할 거야, 다음 달에는 에이블리 입점하고 다음 달에는 브랜드 입점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까진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냥 실행에 옮겼다? 그럼 그냥 실행일 뿐입니다. 여기서 하는 계획은 나는 이번 달에는 일본 쇼핑몰을 오픈할 거니까 경비가 이 정도 들겠지? 예산 이제 추경이 한 이 정도 들겠지? 나의 추산이 이 정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의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그만큼을 더 땡겨올 자금을 만들어 두거나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운영을 수월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에이블리랑 브랜디에도 입점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산일, 그 정산일에 쪼들려서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돼서 대출받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대출금 갚느라 내 사업을 운영을 할 돈이 없어요. 일단은 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경비는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된다. 그 지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 계획에 있어서도 하루 플랜을 무조건 짜두셔야 돼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는 출근을 하고 8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패킹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신상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던가, 그리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플랜이 필요해요. 오늘은 에이블리 업데이트하고 브랜디 업데이트하고 일본 바이어랑 미팅을 하고 뭐랑 뭐 하고 그리고 상세 사진을 뭐 작업하고, 이런 순서대로 계획을 차차차차 짜놓으시면 어느 정도 나의 시간도 줄어들 뿐더러 내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부지런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무조건 계획을 짜놓고 자는데요. 진짜 세세하게 짜요. 출근을 해서 뭘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뭐 촬영을 갔다 오자마자 브랜디에 업데이트할 상품을 뭐 수정을 하고 촬영을 한다던가,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에이블리에 해시태그를 건다던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세무사의 자료를 송달을 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우체국에 다녀오고 나서 사이트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 다시 출근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무엇을 뭐뭐뭐 하고 오늘 할 일을 끝낼 것인지,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세하게 짜놓는 편이고요. 저는 업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냥 삶에 있어서 계획을 굉장히 많이 짭니다. 뭐 수업을 갔다가 이 카페에 가서 꼭 이걸 마시고 그 다음에 꼭 들려서 주유를 하고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뭐 영상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계획을 짜서 생활을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시면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에 조금 부지런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6번째는 학생분들입니다.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분들입니다. 요즘 인스타에 학생 창업, 학생 쇼핑몰만 쳐도 학생분들이 쇼핑몰하고 창업하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찍 버스에 탑승해서 매출을 빨리 올렸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건 매출이 더 빨리 오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학교를 물론 졸업은 했죠. 졸업은 했는데 학교를 그냥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잘해서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 경영학과라던가 필요한 학과, 패션학과라던가 진학을 해서 거기서 조금 더 배웠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배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짬내서 배우면 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학생 때 장사를 했는데 의도치 않게 너무 잘 되는 바람에 공부를 할 시간이 전혀 없었고요. 실제로 저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잠을 평일에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주말에 거의 죽어있는 타입이었는데
이제 수업도 다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덜 자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늘 피곤한 상태고 늘 죽어나가고 있지만 생명이 깎이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요.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건 배움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창업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놀 때 못 놀았고요. 친구들이 학원에 가서 뭘 배울 때 못 배웠어요. 영어라던가 뭐 과외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국사라던가 이런 그냥 기초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저는 못 배웠어요. 그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도 조금 많이 배운 게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대학교 배울 거 없다. 그리고 대학교 돈 아깝다, 등록금 아깝다, 학비 아깝다 하는데 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그것마저 부러워요. 못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뭐 둘 중 하나겠지만 저는 안 나온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방송통신대학교라도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못 들어가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저는 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지금 가면 솔직히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배울 시간이 없어서 기껏 배우면은 뭐 유튜브로 배운다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자격증을 따러 공부를 하는 수준이지 뭐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면은 일단 대학교까지 나오세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놀 거 다 놀고 오세요. 친구들과 술을 먹거나 다 상관없으니까 일단 놀 수 있는 만큼 노세요. 저는 실제로 얼마나 못 놀았냐면 저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밤 12시 이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늘 그 이전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일이 많아서. 그래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됐잖아요. 아닙니다. 돈은 많이 벌어도 제가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데로 확장을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나의 플랜이 배운 게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이상의 플랜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학생분들이 창업을 하실 거라면 제대로 창업을 하실 거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우고 놀 거 다 놀고 시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26살인데 아직도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고 너무 후회돼요. 저는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17살로 돌아간다면 창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하고 돈 모으고 대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 거 다 놀고 과제할 거 하고 열심히 배우고 졸업을 해서 그때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생분들이시라면 이 말 조금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애들 드물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 물론 그 중에 남들이 봤을 땐 저도 포함이겠죠. 졸업하고 대학도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창업하고 물론 먹고 살 만큼 되고 가질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까. 근데 그거랑 다릅니다. 출장으로 가는 여행이랑 놀러 가는 여행이랑 천지 차이잖아요. 저도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가봤지만 늘 촬영 때문에 확실히 즐기지도 못했고 너무 피곤했고 근데 여행으로 가면 또 너무 재밌고 쇼핑할 것도 많고 너무 좋아요. 놀 거 놀고 배울 거 배우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세금 부분이나 비즈니스 개념이 조금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 세금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 건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조금 아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세금 신고할 때가 됐다. 근데 세금 신고할 날짜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날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세금 신고 한 1, 2일 전에 어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이 막상 나오면 내가 이만큼밖에 못 팔았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어디서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세금이랑 그리고 비즈니스 개념적인 부분에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 같은 부분은 유튜브에 쳐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제 수업이나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세금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하는 방법도 아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 8번째는 이거 성격을 탓하는 건 아닌데요. 약간 내성적인 분들입니다. 이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미팅을 할 일도 굉장히 많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면전에서 만날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먼저 말을 걸어야 할 상황도 굉장히 많죠. 근데 조금 내성적이신 분들은 그게 힘듭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사람 눈 못 마주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팅을 해본 결과 미팅을 할 때 있어서 사람이 눈을 안 마주치면 신뢰도가 팍 떨어져요.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미팅을 할 때 무조건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행동까지 보고 말투랑 단어 선택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미팅을 할 때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설명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는 부분이었어요. 이건 내성적이랑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대표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희 진짜 잘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손가락이 너무 예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따가 또 나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할 때도 내성적이신 분들 그리고 뭐 거래처에 뭘 요청을 해야 된다던가 뭘 부탁을 해야 된다던가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조금 내성적이면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한테 말을 유하게 말을 좀 유순하게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성격을 조금 트랜지션하게 바꾸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다음으로는 예의, 개념, 매너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애티튜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미팅을 했던 그 대표님은 저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진짜 잘 돼요.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물론 대표님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뭘 서류를 친다 해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예의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으신 분도 아니었고요. 저랑 또래였어요. 20대셨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이 회사랑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매너, 예의,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이 예의는 회사 대 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와 고객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객에게도 당연히 예의 있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음식점, 이제 배달하는 음식점에서 배달의 민족에 어떤 고객님께서 음식이 맛이 조금 없어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댓글에다가 고객님 입맛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장사 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셨어요. 저희가 음식의 맛이 변한 데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 고객님 당연히 다시 찾아오겠죠.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 후기를 보고 여기는 맛이 없나 보다. 근데 고쳐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맛있겠지? 하고 하지 누가 그 댓글 보고 저희 음식은 맛있는데요? 라고 써있는 거 보고 그래 여기 맛있구나? 저 사람 입이 이상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많나요? 없잖아요. 옷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님이 이 셔츠는 솔직히 큰 셔츠지만 이 셔츠 모델이 입었을 때 커서 샀는데 제가 입으니까 너무 딱 맞아요. 반품하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엔 당연히 그러셨냐고 반품해드리겠다. 뭐 체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고객님이 불편하셨다고 하시면 당연히 반품해드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고객님도 기분 좋고 저도 별로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근데 꼭 조금 꼬인 사람들은 고객님이 체형이 조금 있으셔서 그런 것 같으신데 반품해드리면 해드릴게요. 라던가 꼭 그 고객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살짝 섞어요. 그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셔야죠. 그걸 진짜 입 밖으로 내뱉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보리라고 해서 샀는데 받아보니까 흰색이네요. 그러면 쇼핑몰에서 그냥 저희는 흰색을 아이보리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수정하도록 하겠다. 원하시면 반품을 해드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 좋게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는 아이보리라고 부르는데 고객님께서 색상표 보고 사셨으면 당연히 흰색인 거 알고 사신 거 아닌가요? 이런 이유는 반품 안 됩니다. 이러면 고객님도 화나고 저도 화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사람을 화날 이유를 만드세요? 이런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다음으로는 열정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거랑 처음에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열정이라는 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어. 까지는 자신감. 근데 열정은 하자,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한번 해보자. 실행에 옮겨보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맞으면 정말 해보자.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 그게 열정이죠. 이러한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실행을 추진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열정. 그리고 난 열정 있게 업데이트를 일주일에 3번씩 꼭 한다. 이건 계획이지만 거기서 진짜 했어요. 그게 열정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열정을 보여줘야 직원들도 신나고 거래처도 신나고 저도 신나고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열정이 없이 자신감이랑 계획만 있는 사람이다. 그럼 좀 피곤해져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업데이트를 할 건데 당연히 잘 나갈 거야. 여기까지는 계획과 자신감. 근데 열정이 없다? 그러면 근데 이게 될까? 하기 싫은데 한번 일단 해보자. 일단 해. 그리고 됐어. 업데이트 했어. 잘 나가겠지. 잘 될 거야. 이게 열정이 없는 거죠.
근데 열정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고 나서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나가기 위해서 뭘 해볼지 좀 플랜을 세워보자. 이걸 이제 잘 팔아야 되잖아. 업데이트 했고 상품 이제 셀렉까지 했으니까 이걸 잘 어떻게 이제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자, 이렇게 하면 될까? 야, 될 것 같은데? 이건데? 야, 너가 야, 대리님 아이디어 괜찮다. 야, 실장님 그거 아이디어 최고다. 이게 열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를 아무도 모르죠. 솔직히 저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몰라요. 근데 이 가능성이란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비 이만큼 쓰고 업데이트 이렇게 하고 뭐 직원 이만큼 뽑아서 하면은 한 30%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 이런 가능성이라는 걸 배제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셀렉하고 직원 뽑는다고 해서 이게 커질까? 아니면은 지금에 너무 만족하는 거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 지금 이 정도로 먹고 살만한데 굳이 더 성장을 해야 할까? 아니 여러분, 밑으로 떨어질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지금 이대로 유지를 하면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나를 치고 올라올 건데 그럼 나는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언젠간 떨어져요. 성장하는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근데 이걸 아예 배제해버리고 난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만 벌고 그냥 유지하자. 직원 더 필요 없어. 이 정도만 하자. 하면은 아니 성장은 언제 해요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월 1,000만 원 버는 거 너무 만족스럽죠. 근데 갑자기 한 달에 월 3,000만 원씩 버는 애들이 치고 올라와요. 월 100만 원 벌다가.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눌러 깔 텐데 그럼 우리는 성장을 더 못해요. 그제서야 성장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 직원을 뽑고 당장 업데이트 개수를 늘려라, 당장 돈을 많이 땡겨와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플랜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에이블리에 들어감에 있어서 성장을 할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이블리에 들어가서 성장을 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이블리에 들어가서, 에이블리는 쇼핑 어플입니다. 에이블리에 들어가서 매출을 업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매출로 제작 상품을 계속 돌리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에이블리에 들어가서 매출을 높이자까지만 하면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가 에이블리에 들어간 이유도 그렇습니다. 에이블리라는 어플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노리고 에이블리에 들어갔고 에이블리에서 실제로 사이트만큼의 매출이 나와서 에이블리 입점 3달 만에 사이트 매출이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100% 성장했어요. 2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매출을 통해서 제작 상품을 점점 늘려나가서 재고를 많이 쌓을 거고요. 그 재고를 쌓음으로 인해서 배송을 더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후기가 더 좋은 후기가 쌓이고 그런 매출이 더 성장을 하겠고 점점 그런 식으로 제작 상품을 늘려서 재고 수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시면 안 되고 현재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은 사업하기 전에 혹시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을까? 아니면 제가 말한 부분 중에서 나에게 조금 해당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느끼시면은 그 부분을 살짝살짝 고쳐 나가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더욱더 빠르고 확실하고 실수 없게 운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업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부자 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